안녕하세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늦추는 운동 트레이너 이교성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관절염이 꽤 진행됐습니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정말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이 나이에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수술하면 나아질까? 더 아프면 어떡하지? 수술하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주사나 약으로 버텨볼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수술하고 누가 날 돌봐주지? 수술을 권유받으시면 두려움과 걱정이 휩싸이게 되어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무릎에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꼭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장충동 신라호텔 피트니스에서 운동 트레이너 근무를 하였습니다. 호텔 피트니스의 특성상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 있으셨고 그만큼 시니어 분들의 신체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케이스를 접하였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은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과 관리가 필요한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 시니어 분들의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는 시니어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 방문 트레이닝으로 운동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호텔 피트니스에서의 경험과 방문 트레이닝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분들의 무릎 통증을 줄이고 수술을 늦추거나 수술 이후에도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0대지만 오른쪽 무릎만 수술을 3번 했습니다. 2011년, 2013년, 2023년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손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습니다. 20대, 30대의 몸으로도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의 통증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서서 소변을 보는 것도 무릎이 너무 아팠으며 대변을 위해 앉고 일어나는 것 또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간호사나 가족들이 도와줬지만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는 바닥을 엉덩이로 쓸고 다니면서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릎이 아프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 보니 물도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나아질 수는 있는 건지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스포츠 의학을 공부하고 인공관절을 공부하면서 저는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무릎 수술을 한 사람도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데 만약 70대 나이에 무릎 수술을 한다면 회복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10대, 20대 젊은 운동선수들도 무릎 수술을 하고 재활에서 복귀까지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회복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데 속상하지만 20대보다 근육량이 적고 회복 속도가 늦고 더군다나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회복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고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수술을 해보지 않았다면 수술 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70대의 무릎 통증을 절대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간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안에서의 문제점들 같이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공관절 수술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릎 상태에 따라 꼭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의 삶이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권유받고 두려움과 걱정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보존적인 치료는 없을까? 비수술 치료 방법은 없을까? 운동 치료는 해볼 수 없을까? 확인조차 해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연골이 많이 닳고 관절염이 심해서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엑스레이 상에서 연골이 많이 닳고 관절 공간이 적은데도 실제로는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라기보다는 근육의 유연성 부족, 근력 약화, 무릎과 고관절, 발목의 정렬 문제, 잘못된 자세, 잘못된 걷기, 계단, 생활 습관에서 쌓인 부담들이 함께 겹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염증이 심한 연골은 깨끗하게 금속과 플라스틱 소재 등으로 갈아 끼워지게 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뻣뻣한 근육이 유연해지고 약화된 근육이 강해지고 무릎 정렬이 올바르게 되고 잘못된 자세가 올바르게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마세요. 운동하면 낫습니다. 운동하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지금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 수술을 조금 미룰 수 있을 것인지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를 들었고 주변에 인공관절 수술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채널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평소에 어떠한 모습이 무릎 관절염을 안 좋게 하는지, 수술을 늦추는데 꼭 필요한 근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70대의 몸의 현실적인 운동과 관리 방법들을 차분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채널을 보신다고 해서 당장 운동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무릎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엔 이른 건지 아니면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수술이 먼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